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8.15 광복절입니다. 동시에 정부 수립 기념일 또는 건국절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해방된 날이고 건국한 날을 우리가 같이 기려야 합니다. 작년 8월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서 경축사를 통해서 8월 15일이 해방된 날이고 건국된 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당시 전 대표가 격렬하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반역사적이다. 또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입장에 서가지고 48년 8월 15일의 건국을 부정하고 1919년의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으로 규정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일반 상식에 위반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사실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된 날이다 라는 것은 그 명칭으로서 명백합니다. 정부 수립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국가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불법단체가 정부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그것 또한 명백합니다. 스스로 임시정부라고 그랬습니다. 임시정부.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그 조건이 세 개가 있습니다.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임시정부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대로 1919년 임시정부가 건국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건국한 다음에 왜 독립운동을 합니까?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나 반역자들입니다. 그럼 이승만, 김구가 분리주의자입니까? 반역자입니까? 임시정부니까 우리가 완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보는 것은 우리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짓입니다. 이것은 반헌법적이고 반사실적이고 반역사적인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을 왜 건국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첫째, 건국에 이른 전체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가 정부 수립입니다. 정부 수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건국 과정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기념일로 봐야 되고 그래서 광복절이라는 의미가 원래는 건국 기념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해방이라는 뜻보다는. 그래서 우리 정부도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한동안 광복절을 건국 기념일로 기렸습니다. 건국 기념일로 기렸다고요. 해방 기념일로 기린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아주 이상한 모습이 되고 그러나 역대 정부는 노무현 정부 앞까지는 다 8월 15일을 정부 기념일, 거의 건국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해방 기념일로 기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8년 8월 15일 날 김대중 대통령은 건국 50주년 행사를 국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대로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 또한 얼빠진 주장을 한 셈입니다. 2008년 8월 15일 건국 60주년 행사를 이명박 정부가 했습니다. 그때부터 야당 좌파 소위 진보 세력이 8월 15일을 건국 기념일로 보는 데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그날 60주년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딴 데서 별도 행사를 한 것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영토, 주권, 국민이 없을 시절이었으니까 스스로 임시정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투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국이라면 건국한 다음에 왜 독립투쟁을 합니까?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라고 그러죠.
자칫하면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승만, 김구가 반역자입니까? 우리의 건국은 3.1운동, 길게는 보면 19세기 말의 개화운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1919년 3월 1일의 3.1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백성이 아니고 국민이다. 앞으로 자유민주적 기초의 가치관에 기초한 독립국가를 만들겠다는 국민적 의지를 표출시켰습니다. 그 에너지를 받아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것이고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죠. 이 상해 임시정부를 주도한 이승만, 김구 두 분은 사회주의를 견제를 하고 독립운동의 정통을 자유민주에 놓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8년 5월에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국회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정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기념하려면 8월 15일 정부 수립으로서 건국 과정이 일단락됐으니까 그날을 건국기념일로 기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합헌적이고 국가에 대한 일반 이론에 맞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개성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해석해가지고 굳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건국된 날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로 봐야 된다, 또는 대한제국 수립일로 봐야 된다, 또는 단군조선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그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겠다. 이것은 그 사람들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 정권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남북 간의 대결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인데, 그것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국가는 하나밖에 없다, 한민족을 대표하는 챔피언은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을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북한 정권이 정통성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진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날 국민들의 선거를 통한 총의를 받들어서 수립된 이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고, 그것보다는 상해 임시정부가 원조라고 하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첫째,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렸던 김대중 대통령까지 아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경축사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의 기점으로 본다는 말이 제발 안 나오기를 저는 마음속으로 기대하는데, 오늘 신문 보도에 보면은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좌편향 교과서, 반대한민국적으로 쓰여진 교과서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좌편향 교과서, 계급투쟁론적, 민중사관적으로 쓰여진 이 좌편향 교과서는 목표가 오로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국군이 역대 정부가 잘못한 것은 부각시키고, 김일성, 김정은이 잘못한 것은 덮어주는 그런 교과서였습니다. 이런 교과서로 배운 젊은이들이 군대에 들어오면 과연 싸울 수 있느냐? 2011년에 우리 국방부가 그런 문제를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교과서를 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놓은 게 국정교과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 국정교과서를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그 연장서상에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상해 임시정부 건국설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좌편향 교과서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북한은 건국이라고 부르면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라고 그래요. 국가와 정부는 계급이 다릅니다. 정부보다는 국가가 훨씬 고차원의 존재죠. 이런 교과서는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북한 정권이 더 정통성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수립 정도다. 국가 수립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동조한다면은 이건 정말로 국기를 어지럽게 하고 국기를 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명문 집안의 종손이 자기 조상은 정통성이 없다, 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관이라는 것은 국가의 영혼입니다. 국가의 영혼입니다. 국가의 영혼의 핵심은 정통성과 정체성입니다. 저 정통성은 민족사적 정통성입니다. 삼국시대, 신라통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북한은 이단 세력이다. 민족사의 이단 세력이고 반역 세력이다 하는 데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남북한과의 대결에서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살아도 영혼이 도둑맞으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혼을 지켜야 될, 역사관을 지켜야 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역사관의 핵심인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면은, 즉 1948년 8월 15일의 건국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거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